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전장에 쭉 밀리던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정말 힘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근데 이 힘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남아있는 거면 좋겠는데 오늘도 일정 부분의 쏠림 현상, 특히 에코프로 쪽으로 또 수급이 오후장에 쫙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좀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의류 소비주들도 좀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여운 과장, 김태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는 페노션을 볼게요. 네. 오늘 딱 경기 GDP가 발표가 됐어요. 중국에서 1분기 GDP. 근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국내 경기 민감주가 뭐가 있을까 하고 막 둘러다 보니 페노션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당시 한 5, 6%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또 윗꼬리가 달렸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페노션에 대해서는 OX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김태성 이사는 페노션, 이제 막 좀 박스권 탈피하려고 하는 이 페노션에 X를 주셨네요. 일단 중국 관련주들은 저는 추세를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반응을 했던 부분은 네. 대체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기간이 길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오늘 말씀드리는 페노션뿐만이 아니고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주들도 최근까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받았었다가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그에 따른 반발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또 페노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긴 하였으나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조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중국 시장이 뭐 경기가 성장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난다 또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몇 분기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자체가 빠르게 회복한다라거나 성장한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페노션은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도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에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그 시기에 페노션 같은 페노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 보자. 반대로 정여운 과장은 O 의견을 주셨는데 네. 페노션의 어떤 점이 좋아 보입니까? 네, 우선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네. 이제 올 초부터도 한 3-4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페노션 같은 경우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이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제조업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뭐 철강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페노션 같은 경우 이러한 물동량 확대에 따른 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BDI 지수도 보게 되면 지난 2월만 하더라도 BDI 지수가 뭐 500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1,500포인트 선까지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가 이제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다소 슬로우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이후에 이러한 계절적인 성수기가 도래하는 3분기까지 계속해서 수요 확대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이러한 중국 관련한 소비 기업들이라든지 이러한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쏠렸던 그러한 수급이 좀 이동하는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러한 가능성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급이 좀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추가적인 좀 주가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서 김태성 이사님은 이 페노션을 중국 수혜를 조금 더 두고 보자였는데 오늘 움직이는 게 약간 그 소비 쪽과 관련된 저희가 앞서 살짝 다뤘지만 화장품 의류주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 아이들도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이 중국 이 GDP가 나온 그 숫자 기준으로 보면 네.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왔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잘 팔린다? 이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우리나라 이제 K뷰티 이 관련 제품들은 앞으로는
예전처럼 그냥 기대감을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그렇게까지 인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내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실제 수요적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는 쫓아가셔야 될 때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 볼게요.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이제 많은 분들이 귀에 딱지가 들어앉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이 기회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LG 디스플레이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오죠. 네. 디스플레이는 근데 받는 호평에 비해서 주가 움직임이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좀 더딘 것 같긴 해요. 네, 뭐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가 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가 제가 중국 관련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의 컨셉 자체가 오늘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지수도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데 거의 뭐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작은 상황인데 그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이러한 포인트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관련해서 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뭐 물론 이제 테마성 그런 이슈이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라 실적 개선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러한 중국발 그러한 또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LCD 패널의 좀 적자가 계속해서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뭐 OLED TV 결국에는 새로 이제 OLED로 지금 전환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OLED TV 시장의 성장이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고객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OLED 패널 생산 라인의 가동률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도 5를 2개 다 받았는데 오늘도 2표 다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LNF예요. 이번에 오히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수혜주로 LNF를 이야기하던데 오전장만 해도 에코프로가 빠질 때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LNF만 혼자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긴 해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히려 LNF는 장중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는데 5를 준 게 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요소가 많죠. 네.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는 지금은 조심히 얘기해야 합니다. 조심히 이야기해야 돼요. 조심히 얘기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기업들을 지금 트레이딩 할 것인지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를 트레이딩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 그러한 뉴스 이러한 것보다도 그냥 이 기술적인 차트에 반하여서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 LNF 혹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멘텀 대비해서 고평가가 모두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에서 일단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뭐 LNF를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삼성 SDI로 넘어간다든지 섹터 내의 순환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LNF가 상대적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LNF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올해 2023년도 안에서 주도주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하지만 물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 물리면 오래 걸릴 수 답도 있죠. 없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손절선은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LNF 설명해 주시느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산다 종목도 빠르게 볼게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요. 키워드를 보면 김태성 이사, 정혜영 과장 키워드는 드라마와 노동절 황금 연휴입니다. 우리 또 주식 하시는 분들 노동절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볼게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를 갖고 왔는데 그 노동절
휴장에 놀러 네. 가서 그래요? 네, 좀 재밌는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노동절 연휴가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5월 초 사이에 이제 네. 노동절 연휴인데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좀 해외 여행을 좀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갈 것이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지금 방콕이라든지 뭐 홍콩 이러한 대표적인 이러한 좀 관광 도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선정이 됐었는데 3위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서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중국도 이제 해외여행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 역시 뭐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탑라인이 회복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지금 개선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일본인 지금 VIP 지금 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 수준, 즉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하게 지금 회복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일본인 지금 VIP 고객의 다시 이제 회복만으로도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인 VIP 고객이 드라백이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제 중국인 VIP 드라백과 이제 트래픽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게 본격적인 그러한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한중 노선 증편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선이 이제 증편이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달, 즉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인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VIP 드라백 회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그런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라다이스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봤을 때도 이번 달 말 중국이 노동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당분간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오늘 주가가 이제 4%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의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마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 OTT 플랫폼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맞아요. 이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예요. 지금 그 시리즈물이 3탄이 이제 올해 나오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올려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3,3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 4,200원까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이제 시즌 1, 2가 모두 다 성에 흥행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시즌 3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시청률이 찍히게 된다면은 제작사 사마 네트워크스가 다시 이전처럼 주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번 마감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코스피는 0.19%의 내림세만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하락을 다 만회해냈습니다. 908.96으로 여전히 시장의 상승이 살짝 멈추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때로는 건전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살짝 우려감도 커지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